해석. 레프 톨스토이는 심한 자기 도취자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2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남겨놓았다. 그는 수많은 여성 편력을 통해 그 구멍을 메워보려 했으나 구멍은 끝내 메워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 톨스토이는 무모한 행동들을 저질렀다. 마치 그렇게 행동해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온전하다고 느끼는 듯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끊임없는 해모를 느꼈고 자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이런 불확실성을 자신의 소설에 쏟아부으면서 다양한 배역의 캐릭터를 창조했다. 그리고 50살이 됐을 때 결국 그는 이 조각난 자아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했다. 자기 몰두로 치자면 소냐 역시 그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관찰할 때 그들의 개별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2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더 복잡한 그림을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다. 2사람은 끊임없이 서로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는데도 말이다. 남녀 관계는 그 자체로 수명이 있는 하나의 인격과 같다. 그래서 양쪽의 자기 도취적 성향을 더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그런 면을 끄집어내는 매우 자기 도취적인 관계도 있다. 일반적으로 2사람의 관계가 자기 도취적이 되는 이유는 공감의 부족 때문이다. 공감이 없으면 2사람은 자기 입장에 빠져 방어적으로 점점 더 뒷걸음친다. 톨스토이 부부의 경우 이런 현상은 톨스토이의 일기를 읽음과 동시에 시작됐다. 2사람은 각자 자신의 가치관으로 상대를 바라봤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소냐가 보기에 그런 행위는 청혼을 후회하는 남자의 행동이었다. 반면 인습을 탑하는 예술가였던 톨스토이의 입장에서는 소냐의 반응이야말로 새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그의 열망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2사람은 서로를 오해했고 그렇게 굳어진 입장은 이후 48년간 지속됐다. 톨스토이의 영적 위기는 이런 자기 도취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2사람이 서로 상대의 눈에 그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았다면 톨스토이는 분명 소냐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해왔고 그 덕분에 그에게 자주 임신을 하고 많은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큰 무리가 없었다. 소냐는 한 번도 영적인 생활에 깊이 빠져본 적이 없었고 2 사이의 관계는 늘 훨씬 더 육체적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톨스토이는 소냐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를 기대했을까? 톨스토이의 요구는 그의 과학적 행동에 가까웠다. 톨스토이는 소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소냐의 입장과 필요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줄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오히려 톨스토이의 진정한 영성이 드러났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냐도 톨스토이의 위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한 남자를 봐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아기부터 단 한 번도 충분히 사랑받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주 실질적인 개인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남자 말이다. 소냐는 톨스토이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부드럽게 거절하면서도 그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그녀를 사랑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감을 사용하면 쌍방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한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상대의 마음까지 녹여서 그의 공감도 끌어낼 수 있다. 상대가 내 입장을 이해하고 표현해 주면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데
나만 계속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힘들다. 그때는 분명히 내 쪽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저항을 그만두고 싶은 갈망이 있다. 계속해서 수세적인 태도를 취함에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도 아주 지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녀 관계에 공감을 사용하는 열쇠는 나와 다를 수밖에 없는 상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있다. 무엇이 사랑이냐 관심이 배려의 징표인지 상대와 나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가치관은 사람의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어린 시절에 저절로 형성된다. 가치관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어린 시절에 저절로 형성된다. 상대의 가치관을 늘 염두에 둔다면 흔히 방어적으로 돌변할 만한 순간에도 상대의 영혼과 관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심한 자기 도취자도 그의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과관계를 자기 도취의 정도라는 척도로 한번 측정해보라. 바꿔야 할 것은 나나 상대방이 아닌 둘 사이의 역학관계이다.